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몽이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의 무지개 라디오. 예, 오늘 또 진행을 맡게 된 나영입니다. 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코가 되게 맹맹해요. 네, 그럼에도 아마 저희 아름다운 청취자분들 아마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해 좀 구하고요. 저희 지금 이 오프닝을 함께 열게 된 곡은 김건모님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워낙 익숙하실 거예요. 이 곡 저희 주영님이 선곡해 주셨어요. 네, 지난주 못 뵙고 또 보름 만에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저는 송파센터 그 월수금 프로그램 인지정서하고 전공의 만남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는데 그건 송파의 일이고 여기 강서구 염창동은 지금 한 주 뛰고 걸려서 왔는데 예, 그래도 하여튼 와서 다행이고 반갑고 또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저희 기다렸습니다. 항상 약간 터줏대감으로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안 계셔서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빈자리가 좀 크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봬요. 네. 근데 오늘 저희 네 분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 산토끼님은 일정으로 못 오셨고 저희 제외한 준님 그리고 영준님 그리고 주영님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방송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 녹음 주제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네. 아이고 이게 참 그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먹먹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저같이 약간 우라통이 터지는 분들, 혹은 이렇게 고맙고 따스운 마음을 이렇게 막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실 분들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리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분들과 함께하는 가족분들 좀 어떻게들 생활하시는지 또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지 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다가 방송 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족이 뭘까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 사람들마다 가족했을 때 떠올리는 정의들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영준님은 나에게 가족이란 땡땡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가족이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아마도 부모고 가족, 동생들이고 다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웃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가족이 최고인 것 같고 이제 부모가 최고인 것 같고 이제 부모가 있어야지 이제 나와서 일도 할 수 있고 이 세월 살아가는데 부모가 아마도 최고인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식구들을 떠올리면서도 좀 징글징글하다. 우리 좀 거리를 두고 만날 수 있는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은 고마운 분들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주영님은 좀 어떠세요? 나에게 가족이란 땡땡이다? 저에게 가족이란 기쁨을 함께하기도 하지만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아픈 손가락이랄까요? 저 같은 그 아픈 손가락이 그 의지하고 쉴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 같은 병 앓으면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괜찮지만 저는 가족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게 일단은 태어났을 때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살게 되는 것 같고. 네네. 또 그 가족
가족들이 서로 잘 맞아서 이렇게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면 참 좋으련만 그 시간을 위해서 서로 필요로 한 노력들도 저는 되게 많다고 맞습니다. 맞고요. 생각해요. 네. 네. 그때 뭐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으로 좀 더 잘 어울려 살기 위한 서로를 보듬어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싶은데요.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좀 이렇게 심부름 시키거나 하면 나가긴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티다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귀찮은 그런 심정이. 근데 그게 또 해야 될 일이 당연한데 맨날 잡다한 일만 시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일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잡다한 일을 조금씩 하면서라도 이렇게 숙달하고 또 그걸 다음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만 시키니까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생활 중에 하나인데 예,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요. 요새. 확실히 저희 멤버분들은 우아한 분들이십니다. 저 그러려니 못 넘어가요. 소리부터 야 지르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좀 그런 거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 아픔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것 혹은 서운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제 고민이 있거나 그럴 때 아버지나 뭐 이렇게 어머니는 상담을 드리는데 근데 아버지는 예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할 때 되면은 그럴 때는 고민거리가 있었으면은 네. 그런 고민을 이제 쉽게 털어내지도 못했었고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제가 외향적이고 내성적이지도 않고 좀 외향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났나? 어느 세월이 확 지나면서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말을 함부로 하고 좋게 말할 수 있는 걸 나쁘게 말하고 굳이 귀찮다는 시기였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감정이 점점 일어났고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도 들었어요. 아 이런 심정이 있으면은 즉각 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죄송스러웠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당히 이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런 것더라고요. 감정이 커지기 전에 미리 좀 대화로 이걸 풀어보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예. 네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영수님도? 너무 좀 서운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좀 앓고 있어야 되는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요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내 살다 보면 또 아버지 특히 어머니는 좋은데 아버님이 물을 때가 되게 어릴 때 내가 엄하게 집안에서 자랐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는 많이 그 아버지가 무서워하고 그때 많이 나도 속 쓰이고 막 아버님이 특히 어머니가 부모님 싫은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인간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을 때 하나씩 좋고 싫을 때는 또 아버님이 특히 무서울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생각하면 부모님이 그래도 부모님이구나. 하고 내가 다 내 탓이오. 내 잘못이라고 그걸 생각하죠. 인내하시는군요. 예. 하여튼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내 생각이 좀
조금 짧은 것 같고 어쨌든 인간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싫어하고 하느니 아버지를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 인간이 살다 보면 나도 인간이니까 부모님이 좋을 때 한없이 좋고 싫을 때는 한없이 뭐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니 괜히 또 앓느라 이게 또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사람인지라 이 좀 힘든 거 불편한 거는 좀 얘기를 해야 서로가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주영님도 사실 좀 비슷한 고민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유 정말 너무 싫다. 가족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첫째로 공감이 되는 혼내심이나 꾸지람은 괜찮아요.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소통이 되면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소통해서 공감이 되고 그 소통이 되는 꾸지람이나 이제 소리는 괜찮은데 어렸을 때 있잖아요 좀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 또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시다거나 아니면 이게 있잖아요 그 쟁반 2개 같은 뭐 이걸로 꽝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게 노예가 놀래갖고 뭐 밥을 먹다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근데 이 숟가락 놓치고 막 그냥 그때부터 병이 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놀래갖고 애가 눈치 보고 어디 가도. 아 진짜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니까요. 네. 아우 저도 꼭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 밥 먹을 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우 그 참. 식사가 편치 않으니 소화가 잘 될 리가 만무하고 그냥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시간을 지냈던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들 조금 풀어가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선생님. 네네. 지금 저희 주영님. 아 제가 성공하고 있는가요? 저와 좀 비슷한 답답함을 갖고 계신 주영님이 좀 이렇게 또 심금을 울리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녹여볼 만한 곡을 하나 선곡해 주셨어요. 그 겨울의 찻집 조용필님 곡인데 이거 어떻게 선곡하시게 됐을까요? 아 일단 지금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계절에 그 찻집에서 그 차를 마시면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건 뭐 참 나를 좀 대변하는 게 아닌가. 또 사람들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감해보고 소통해보고 노래 한 곡으로 공감하고 소통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긴 밤이여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몽이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의 무지개 라디오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조용필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에 하면서 또 이렇게 감정이입을 잔뜩 하며 노래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이전까지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긴 하지만, 그러면 좀 이런 힘듦들이 있다. 우리, 좀 이런 오해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또 불편한 상황들, 답답한 순간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볼까? 내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상황들을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 멤버분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들을 좀 전해 들어볼 수 있을지 싶어요. 혹시 주님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워낙 굉장히 좀 무겁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하냐 싶어서 그냥 냉큼 일단 던지고 봐요. 돌직구로 던지고 보고, 아이쿠야. 그 다음에 싸움이 날 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유머가 필요한데 그런 유머를 발휘하지 못하고 썰렁 개그를 이제 주례자례 주저주저 걸면서 됐어 이런 말을 많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더 대처를 할까 하니까 넌 센스가 없어서 안 된다 그만해라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갖춰야지 제 위기 상황은 아버지가 혼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아버지는 그 덩달아서 웃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예. 싸움의 기술. 네. 직구보다는 어떤 변화구가 가능할까? 예, 그런 이제 또 돌아오는 말이 또 재밌으니까 네. 오는 말이 고와야 바는 말이 곱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주거니 박거니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충돌적으로 이렇게 냅다 질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막 듣고 하니까 아버지도 덩달아서 싸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 싸움에서도 그렇고. 예. 맞아요. 그게 상황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예. 네.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에 대한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에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억울하고 이렇게 정당한 화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도 유머로도 승화를 시키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되게 서먹서먹해져요. 그러면. 역시 이 언어 센스에 대한 또 내용으로 기결이 되는 건가요? 예. 어렵습니다. 예. 혹시 주영님 그런 노하우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럴 때는 자리를 피해요. 잠시 밖에 산책에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숨 좀 고르면서 뭐 담배 한 개를 핀다거나 아니면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물러나죠. 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제 스타일. 감내하시는군요. 감내. 근데 그것 또한 또 다른 마음의 병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가족들마다 분위기나 그게 관계가 미국처럼 아빠한테 야야 그러고 엄마한테 야야 그러면서 톡톡톡 튀는 그게 한국에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는 그거 맞지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이 윗사람이고 뭐 선생님한테 옆사람 또 형 누나 서열이 있지. 우리나라는 서열이 있어. 그러겠지. 이게 뭐 다 평등해진다 그러면은 물론 좋겠지만 서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뭐 마음의 병이나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예. 무시 못할 한국 사회의 생활 조건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동방예의지 국가가 우리나라 국가라서.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나라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어쨌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지켜야 될 아주 최소한의 예의들이 전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지켜야 할 선에서도 서로의 그런 게 있지만 가족에서도 솔직히 누가 내 방에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특히 내 방에서 먹을 것이 있어도 그거 먹으면 되게 싫어해요, 동생이. 제가 유난하게 좀 먹을 걸 좋아해갖고 좀 가는 편이긴 한데 유난해요. 워낙 유난해서 오빠 또 먹었지? 하고 먹었다. 미안하다. 한마디도 못하겠고 이걸 유머로도 승화시키면은 좋은데 이런 센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먹었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거는 주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나는 이게 불편하니 요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글을 써보는 게 도움이 좀 돼요. 글을 쓰면서 어떤 단어를 정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볼까라고 이렇게 이걸 쓰다 보면 요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부당한 어떤 요구는 아닐까 일단 제 안에서 좀 필터링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제 이 좋지 않은 표정과 아주 감정적인 격앙된 목소리로 그것 좀 그러지 말랬지? 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아주 건조한 글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좀 차분히 이해하려는 마음으로다가 글을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욱하는 성질이 있어갖고 그래 좀 먹었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게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성격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고치려고 이제 했는데 유머책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유머가 왜 필요한지 알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왜 유머를 써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걸 이제 좀 유머로 이제 좀 배워서라도 그렇게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이 엄청 노력하시는 거죠. 예, 저는 하나 이렇게 알면은 둘을 알려고 애를 써요. 그런 식으로 내 자신이 조금 변화가 있어야지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고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좀 아픔이 있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함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조심스러움에 더해서 식구분들 또한 좀 나의 이런 노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네. 저도 그랬어요. 네네. 저도 그랬는데 너무 근데 제 말 해서 괜찮은지 모르겠네. 일단 얘기를 할게요. 나온 김에. 저도 그랬는데 그래도 노력을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변화가 있지. 도중에 잘하다가 안 돼갖고 포기해버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런 게 슬럼프에 빠진다고 해서 슬럼프에 점점 빠지고 이제 누락되고 이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반성 모드십니다. 네. 혹시 영주님 좀 그런 거 있으세요? 굉장히 좀 무서운 스타일의 아버님, 좀 힘듦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요런 고민들 배려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물론 아버님이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풍기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무서울 땐 너무 이렇게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 너무 하실 때는 이렇게 막 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아버님이 되게 술을 드시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나도 모르게 반항이 생겨갖고 그냥 맨정신으로 말 없이 그냥 맨정신으로 술 안 드시고 그러면 맨정신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싫든 좋든 들어야 되는 자식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술 먹고 막
최시하고 막 그렇게 할 때는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왜 다른 부모는 왜 이렇게 그러지 않는데 왜 나도 모르게 반대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막 잘 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반한쪽으로 내가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이제 거의 60대가 다 되니까 60이 다 되니까 이제 아버님이 나이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20대나 10대나 그때처럼 그러지는 않죠.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되니까 그때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은 들으면 나도 60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아버님은 80이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아버님이 그러지는 못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나이가 60이 다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잘 되려고 그런 거고 또 나한테 뭐 이렇게 못 되라고 그런 걸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좋게 생각이 들고 나한테 어렸을 때 잘하라고 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제 지금 들어와서 많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많이 생각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좀 잘 몰랐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당하다 싶을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좀 더 수련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 좋은 기억들 같이 쌓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 그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우리 요런 고민들, 요런 배려들 그리고 요런 시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주영님부터? 저는 딱 한마디예요. 아빠, 엄마, 가족들 밥 먹어요. 같이 밥 먹어요. 네. 맞아요. 그 주영님 식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 톤도 좀 많이 달라지고 좀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네네 그렇게들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식사 시간을 잘 활용한 어떤 감정 나눔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네. 혹시 영주님도 이렇게 한번 식구분들에게 던질 수 있는 한마디 있으실까요?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린 건 다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고 부모님께 내가 생각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다 잘못이고 잘했던 잘 하셨던 잘못했던 부모님이니까 내가 나쁘게 생각한 내가 내 탓이요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 늘 건강하고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고 그게 바람이죠. 뭐 잘못된 생각은 내가 다 내 잘못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늘 잘했든 잘못했든 부모님이고 이제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어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남한테 질수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 가사처럼 이제 어두운 곳에 이렇게 저 밝은 빛으로 오신 이제 종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남에게 주는 것이 있고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줘야 되고 누가 말하면 그냥 금갑다 하고 져주고 다 들어주고 남에게 헌신 봉사하는 것이 그 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주님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동생 정말 고맙고, 물론 내가 웃는 걸 좀 밝히지만 웃는 건 좀 밝히지만 어쩔 수 없고 줄여보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써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많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의지해주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다 버텨온 것도 다 보통 것도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건데 그것도 다 정성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더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네, 또 그 시간에 식구분들 여전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자우림의 하하하송 선택해 주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골라주셨어요? 이거 다 같이 웃으면은 그래도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이 곡 또한 되게 오랜만에 전해 듣는 것 같아요. 예. 이 곡이 좋아서 막 CD도 제가 찾아가지고. 제일 힘겹고 이 노래를 의지를 많이 해요. 힘든 날고 좋은 날도 있고 할 때도 그냥 웃어버리면은 잊어버리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선호해요. 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듬는 굉장히 발랄한 자우림의 곡 하하송 마지막 전해드린 것으로 저희 방송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자몽이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의 무지개 라디오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찾아뵐게요.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 주게